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디비전 컴포넌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포 언더바 디비전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일단 디비전 컴포넌트는 요거고요. 실행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을 올릴 수 있는 컴포넌트가 바로 디비전입니다. 그 웹 같으면은 이너 HTML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 파워빌더나 델파이 써보신 분들, CS 써보신 분들은 패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디비전 컴포넌트에 URL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URL. 이 프로퍼티에 보고 싶은 URL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그냥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죠. 컨텐츠 프로퍼티를 이용하시는 방법, 이것도 있는데, 컨텐츠 프로퍼티라는 게 디비전에도 있어요. 컨텐츠가 여기 있죠. 자, 컴포넌트 중에 컨텐츠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XML로 들어가 있는 게 컨텐츠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물론 직접 편집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컴포넌트를 3개 올려놨죠. 자, 여기 3개 올려놓은 게 보면 디비전 위에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직접 그려버리면 디비전은 움직이죠. 그러면 같이 다닙니다. 이 그룹핑 할 때 쓰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4개 컴포넌트를 전부 다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각각을 비저블을 폴스 주는 게 아니고 디비전 자체를 비저블을 폴스를 제가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면은 있는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사라졌죠. 이렇게 그룹핑 하실 수 있는 컴포넌트가 바로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디비전 안쪽에 있는 화면들을 제어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코딩해 놓은 거 보죠. 디비전 id.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자,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뭘 했냐면 얘를 누르면 사원관리라고 하는 요 디비전 안에 걸려있는 요 화면에 요 컴포넌트, 요 스태틱 컴포넌트에 텍스트 글을 끌어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디비전 안에 있는 화면에 컴포넌트들을 제어하는 방법인데, 그럴 때는 디비전 id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이 디비전 위에 올라온 폼 id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디비전 컴포넌트의 id, 이게 id라고 그러죠. id를 이용해서 제어하시는 거고, 디비전 id 하고 sd 타이틀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가 URL이 여기 걸려있죠. 베이스 사원1, 베이스 사원이니까 베이스 쪽에 가면 베이스 사원. 요거 열어보면 요게 SD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퍼티를 이렇게 꺼낸 거고요. 자, 지금 컨텐츠 프로퍼티에 있는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이제 처리하고 싶을 때 그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보여드리죠. 자, 제가 여기 글자를 바꿨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게 디비전 id가 2죠. 디비전 id. 스태틱 제로는 요거죠. 컴포넌트 id가 스태틱 제로. 그리고 디비전에 올라와 있는 컴포넌트는 갖다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알아보기 쉽게 디비전 id에 스태틱 제로라는 뜻이죠. 얘는 에디 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처리하실 때는 디비전 id. 해당하는 컴포넌트 id. 텍스트는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제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는 건데, 디비전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이 간혹가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지 않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디비전 위에다가 URL 건들을 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디비전 id에 지금 현재 화면이 컴프 언더바 디비전 .xml 화면이죠. 디비전의 URL에다가 이 컴프 언더바 디비전 자기 자신을 URL 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에서 또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니까 무한으로 뽑아지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진짜로 이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화면을 만드시다 보면 여러분들 실전 화면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화면을 부분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 어떤 일부분이, 화면의 일부분이 다른 화면에서 또 쓰고 다른 화면에 또 쓰고 이래가지고, 특히 보험회사 같은 데서 화면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보험 상품 코드 나오고 뭐 고객 정보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쫙 나오는데, 그걸 화면을 다른 데 쓰면 이 부분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다른 화면에서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비슷비슷한 화면들을 처리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옛날에 이런 사이트를 본 적이 있어요. 화면 위에 디비전을 한 10개쯤 그린 다음에
10개를 그려놓고 각각에 대해서 화면을 쪼각쪼각 내가지고 각 화면이 링크만 걸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신 분들인데, 설계하실 때 그렇게 하니까 편하겠죠. 화면 개발할 양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편하긴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얘를 실행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디비전 위에 각각의 화면이 한 10개쯤 되는데 10개쯤 URL이 걸렸습니다. 어떤 화면은 빨리 나오고 어떤 화면은 늦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껌뻑껌뻑하는 현상이 생겨요. 어떤 놈은 빨리 나오고 어떤 놈은 늦게 나오니까. 그래서 화면이 흉측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보고 플링커링 현상이라 그러죠. 깜빡깜빡하는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위에 주의하실 사항이, 디비전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만드시고, 요 관련해서 조금 더 뎁스 있는 얘기를 드린다면, 디비전이 이렇게 평행 상태로, 얘가 지금 이 화면에 보면 디비전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죠. 이런 경우는 URL을 만일 두 개를 걸었다면 디비전과 이 디비전이 서버에서 동시에 URL을 가져와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빨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디비전 위에 다시 디비전이 올라가고 그 디비전 위에 또 디비전이 올라가고, 이렇게 만일 디비전을 상하계층 구조로 이렇게 첩첩이 쌓아 놓으셨다면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위에 디비전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래 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뎁스를 너무 깊게 주시면 안 돼요. 보통 뎁스는 한 두세 뎁스 이상 주시면 안 되고요. 컴포넌트를, 디비전을 쓰기 좋다고 화면 위에다가 막 10개 막 이런 식으로 막 남발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